ADC라고 하는 것도 나오고 약물 항체 접합체도 나오고, 기존의 항암제 같은 경우는 단백질에 결합을 해서 그 단백질의 기능을 못하도록 억제하는 수준입니다. 현재로서는 프로탁과 분자 접착체가 대세가 이루고 있고, 그에 반해서 저희 회사는 소수성 태그 단백질 분해제를 개발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투자자분들께 왜 우리가 투자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요약해서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타트업과 투자자를 연결하는 인터뷰 프로젝트 와우투게더를 진행하고 있는 와우텔 대표이사 김태현입니다. 와우투게더는요, 투자 유치 중인 우리 스타트업 대표님들을 모시고 왜 투자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인터뷰 프로젝트입니다. 열심히 투자자를 찾고 있는 우리 창업팀 외에도 유망 창업팀을 찾고 있는 투자기관 여러분들, 그리고 창업 지원기관 여러분들의 출연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저희들한테 연락 주시면 저희들이 모시고 인터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요, 우리 하이콘즈의 김윤정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하이콘즈가 어떤 회사인지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하이콘즈 대표 김윤정입니다. 하이콘즈는 소수성 태그 단백질 분해제와 이를 항체에 연결한 항체 분해 약물 접합체를 개발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네, 대표님. 굉장히 어려운 개념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일단 소수성 태그라는 개념이 나왔고, 네. 그다음에 소수성 태그 기반의 단백질 분해라고 네. 하는 이야기도 나왔고, 그 다음에 분해 약물 접합체라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일단 여기서 제일 궁금한 게, 소수성 태그는 너무 좀 전문적인 용어일 것 같고, 단백질 분해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단백질 분해라는 것은 그 원인이 되는 단백질을 궁극적으로 분해하는 것인데요. 네네. 기존의 항암제 같은 경우는 단백질에 결합을 해서 그 단백질의 기능을 못하도록 억제하는 수준입니다. 네네. 그런데 분해제라 하는 것은 그 문제가 되는 단백질을 궁극적으로 제거를 하는 것인데요. 네네. 그 분해 하는 이제 메커니즘은 우리 몸에 있는 세포 품질 관리 시스템에 의해서 제거가 되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현재 단백질 분해제는 지금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현재로서는 프로탁과 분자 접착체가 대세가 이루고 있고, 그에 반해서 저희 회사는 소수성 태그 단백질 분해제를 개발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네, 그러면 단백질 분해제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원래 단백질 분해를 우리 몸에 있는 어떤 시스템이 자동으로 원래 계속 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자, 프로탁의 경우에는 그 유비키티네이션이 되고, 그 이후에 프로테아좀에 의해서 데그라데이션이 되는 메커니즘을 갖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도 그 메커니즘은 동일하나, 그 프로탁이나 몰레큘라 글루 같은 분자 접착제 같은 경우에는 E3 라이게이즈가 필수로 필요하게 됩니다. 네. 네. 그런데 이 E3 라이게이즈는 그 발현량이 세포마다 다르고, 현재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E3 라이게이즈의 종류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소수성 태그의 기술을 접목시켰습니다. 네,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흔히 말하는 일단 내성에 계속 문제가 되니까, 네네. 지금 내성을 극복하기 위한 항암제가 나오고 있는데, 네. 그러면 타겟을 잘 찾아가서 하는 2세대 항암제도 그렇고, 그 면역을 활성화시키는 3세대 항암제도 네. 그렇고, 그 이어서 나온 것들이 지금 현재 흔히 말하는 단백질 분해제라고 하는 형태로 네네. 아예 그 근본이 되는 원인 자체를 없애버리는 형태로 나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저희 단백질 분해제가 하나의 새로운 항암제의 형태가 될 수도 있고, 네네. 또는 요즘 크게 각광받고 있는 ADC도 하나의 형태가 될 수도 있겠죠. 네.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소수성 단백질 분해제 하고, 또 이를 항체에 연결을 해서 DAC, 그러니까 디그레이더 안티바디 컨주게이트의 형태도 네.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흔히 말하는 이제 그 단백질 분해제라고 네네. 하는 게 개념적으로 보면은, 하여튼 몸 속에는 단백질을 분해하는 이상한 세포가 발생을 하면 단백질이 있으면은 걔를 분해하는 시스템이 우리 몸 속에 있는 거죠? 네, 있습니다. 그러면은 네. 실제로 단백질 분해제를 만든다는 의미는 네. 이상한 세포라고 하는 거를, 그러니까 단백질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 몸의 자정 시스템이 알게끔 만들어주는 건가요? 네, 태그를 붙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럼 그 태그를 붙이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나 보죠? 맞습니다. 그래서
프로탁이나 분자 접착제 같은 경우는 그 E3 라이게이즈가 유비키티네이션 태그를 붙여서 유비키테이션이 낼 수 있게끔 도와주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단백질 자체에 소수성 태그 를 붙임으로써 얘가 잘못 잡힌 단백질이라고 네. 샤페론 등에 의해서 인식을 하게 되고 네. 마찬가지로 유비키티네이션 프로테아좀에 의해서 분해되는 메커니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 지금 아마 이 방송을 들으시는 우리 아마 전문가분들도 들으시면 굉장히 어려운 용어일 수 있을 것 같고 굉장히 어려운데 네. 흔히 말하는 요새 제가 찾아보니까 거의 4세대 항암제라고 하는 컨셉으로 네. 단백질 분해제가 이야기가 되고 있더라고요. 네네. 예, 그래서 지금 사실 근본 원인이 되는, 그러니까 암을 발현한 단백질이 있는데 그 단백질 자체를 없애버리는데 네네. 그 단백질이 어디 있는지를 찾아야 되니까. 아, 맞습니다. 네, 네. 찾는 거를 이제 태깅한다. 쉽게 이야기하면 태그를 붙여가지고 네. 얘가 여기 있다라고 알려주면은 단백질 분해 시스템 자체가 우리 몸 속에서 네네. 그걸 알아차려가지고 네. 그러니까 뭐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우리 몸에서 이미 단백질을 막 제거한다는 의미가 되겠네요. 아, 네네, 맞습니다. 근데 그걸 하는 방식에 좀 차이가 있는 거군요. 흔히 말해 요새 프로탁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제가 좀 찾아보니까 각광을 받고 있던데 네네네. 우리는 프로탁 방식이 아니라 소수성 태그라는 방식을 채택을 했군요. 네. 그러니까 소수성 태그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태깅을 하는 방식이 맞습니다. 네. 둘 사이의 가장 큰 차이점은 어떤 겁니까? 그 프로탁의 경우에는 그 프로탁이 그 문제가 되는 단백질의 결합을 해야 되고 또 그 E3 라이게이즈 결합을 해야 됩니다. 네네. 그리고 그 둘 사이를 연결하는 링커도 필요합니다. 그렇게 네. 되면 당연히 분자량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분자량이 커지게 되면 세포 투과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네. 세포 투과성이 떨어지게 되고 물성도 문제가 있게 돼서 그 약효를 제대로 낼 수가 없게 네. 됩니다. 네네. 그래서 저는 이런 점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분자량이 조금 더 작게 또 그리고 E3 라이게이즈에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이게 그 다음에 그 세포 투과성을 높게 해서 그 뇌질환 치료제 쪽으로도 쉽게 투과가 될 수 있는 소수성 태그를 택하게 됐습니다. 네, 그럼 보면은 하여튼 네. 어떻게 보면 단백질 분해제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지금 뜨고 있고 네네. 프로탁이라고 하는 애가 분명히 지금도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고요. 뭐 임상에 들어간 것도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네. 그 부분도 물론 좋은 면이 있지만 네. 저희가 생각할 때는 지금 소수성 태그라고 하는 곳에 네. 좀 더 가능성이 있다라고 대표님은 생각을 하신 거군요. 네네. 그러면 일단 더 구체적으로 기술적인 이야기를 하기 전에 네. 대표님이 왜 갑자기 창업을 하게 되셨는지 네.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투자자분들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일단 우리 회사는 언제 만들었습니까? 저희는 2024년 10월에 창업한 회사입니다. 그럼 1년이 지금 안 된 거군요. 네네. 그러면은 갑자기 창업하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네. 저는 이제 오랫동안 연구 생활을 하면서 좀 한 가지 안타까웠던 점이 저희 그 새로운 아이디어가 그 약물 개발로 이어지지 못하고 논문 속에서만 머문다는 점이었습니다. 네. 특히 내성 문제로 고통받는 암 환자들을 보면서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치료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것을 단백질 분해제에서 해답을 찾았습니다. 또한 저는 오랫동안 이제 ADC 개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네네. 이 경험을 살린다면 세계적으로도 차별성 있는 신약 개발이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단백질 분해제라고 하는 거가 지금 그러면은 약간 단백질 분해제 특히 우리 소수성 태그라고 하는 네네. 거는 지금 그렇게 많이 이렇게 연구한 것 같지는 않던데 회사들이 보면 이렇게 뛰어들 것 같지는 않은데. 네, 맞습니다. 아직 논문에는 그 효과가 입증이 많이 되었고 많이 알려져 있지만 현재 그 개발 회사들의 파이프라인에 있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로탁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네. 저희도 소수성 태그를 선택을 했고 앞으로 개발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창업을 하실 때 혼자 하셨나요? 아닙니다. 저와 그 연구소장님이 계시는데, 오랫동안 학위를 같이 했던, 그러니까 직장 동료입니다. 네네. 네. 그랬고, 오랫동안 제가 봐와보면서,
연구소장님의 역량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서 창업을 도모하게 됐습니다. 네네. 네. 그러면은 지금 소수성 태그라고 하는 거는 아마 굉장히 낯선 개념일 거잖아요. 네네. 지금 낯선 개념이 프로탁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단백질 자체를 없애는 네네. 역할을 하는 건데. 네. 근데 어떤 걸 쓰냐 프로탁이라는 걸 쓸 수도 있고 네. 우리는 지금 소수성 태그라는 걸 쓰는데 근데 소수성 태그가 우리가 생각할 때 좀 더 여러 가지 장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수성 태그를 선택을 하게 됐다. 네네. 그러면 소수성 태그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어느 정도까지 검증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단계가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네. 지금 저희가 타깃으로 하는 단백질은 MEK라고 하는 단백질입니다. 네네. 그 단백질을 대상으로 소수성 태그 단백질 분해제를 합성을 했고 선별해서 활성평가 인비트로 그러니까 세포 활성평가를 받고 네네. 기존에 나와 있는 MS43이라고 하는 프로탁에 비해서 우수한 저해 활성을 확인을 했습니다. 네. 또한 단백질 분해 능까지 확인을 해서 네, 앞으로도 개발 가능한 물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소수성 태그라고 네네. 하는 게 하여튼 단백질을 없애는 역할을 얘가 할 수 있는 거고 네. 그럼 가서 태그를 달면은 몸의 자동 작용에 의해서 단백질을 없애는 네네. 작용을 하는데 일단 우리가 세포 실험에서는 기존 프로탁보다는 훨씬 좋은 성과를 냈다. 네네. 그러면은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저희가 이걸 계속 이제 개발을 해야 될 텐데 네네. 저희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할 의향도 있으신 분들 되게 있으실 텐데 네. 향후 계획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한 2, 3년 내에는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신 건가요? 무엇보다도 저희가 개발한 그 소수성 태그 단백질 분해제에 대해서 POC를 확립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1차적으로 그 POC, 그 MOA, 를 증명을 해서 네. 이 기전을 확실히 규명을 하고 난 뒤에 네, 그 다음에 글로벌 빅파마나 국내 기업들과 기술 이전을 네,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네, 그럼 아까 타겟 단백질 말씀을 주셨잖아요. MEK라고 하셨나요? 네네. MEK가 주로 발현되는 적응증이라고 해야 될까? 암종이 어떤 겁니까? MEK는 주로 비소성 폐암이나 그다음에 대장암, 그다음에 흑색종, 네, 거기에 발현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MEK 단백질은 세포 시그널에 관여하는 단백질인데 이것이 특히 많은 암종에서 과발현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이 MEK 단백질은 돌연변이로 많이 나서 그 내성과 관련이 많은 단백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타겟을 MEK로 잡았고, 네, 거기에 관련된 적응증을 대상으로 네, 실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소수성 태그를 잘 만든다 이렇게 네. 말씀하셨는데 소수성 태그 우리 회사만이 가지고 있는 기술의 장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저희는 소수성 태그 단백질 분해제를 개발을 할 때 분자 모델링을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빠르게 물질을 디자인을 하고 물성을 확보해서 물질을 빠르게 합성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링커 플랫폼 기술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후에 그 항체의 연결을 단백질 분해제를 할 텐데 이 링커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전신 순환에서는 안전해야 되고 그 암세포에서는 적절하게 끊어져야 되는 역할을 합니다. 저희는 이러한 링커 플랫폼 기술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링커 플랫폼이라고 하는 게 흔히 말하는 ADC랑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ADC는 항체에다가 흔히 말하는 페이로드에다가 약물을 달고 가는 거잖아요. 네. 근데 저희는 단백질 분해제를 달고 간다는 맞습니다. 네. 그러면 그렇게 되면은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일단은 단백질 분해제도 우리가 원하는 그 세포에 정확하게 도달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네. 항체를 달면은 네네. 저희가 원하는 부위에 정확하게 딜리버리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네.
그래서 그걸 DAC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네, 거군요. 맞습니다. 네. 그럼 DAC도 우리의 어떤 개발 로드맵에 지금 들어가 있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소수성 단백질 분해제를 개발하고 네. 두 번째로 이것을 항체에 연결해서 DAC로 개발하고자 하는 것이 네, 두 번째 목표입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아까도 우리가 잠시 이야기가 나왔는데 네네. 소수성 태그 기반의 어떻게 보면 단백질 분해제를 개발을 하는 거는 어느 정도 지금 개발이 돼서 우리 세포 실험은 지금 우리가 했다. 네네. 그래서 프로탁이라고 하는 또 다른 대안에 비해서는 굉장히 좋은 결과가 나왔다. 네네. 네. 네, 이렇게 아까 말씀을 해주셨고 네. 이걸 좀 더 우리가 발전시켜가지고 빨리 전임상에 들어가야 되는데 네. 전임상 들어가기까지 좀 기간이 걸리겠죠? 아, 네네. 전임상까지는 앞으로 한 3년 정도의 시간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는 이제 인력이 많이 없지만 제가 투자를 받게 된다면 인력부터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전임상 수준의 POC를 확보해서 빠르게 기술 이전을 할 생각입니다. 네. 그러면은 흔히 말하는 우리 이 지금 소수성 태그 기반의 단백질 분해제는 전임상 갈 때까지 3년 정도 걸린다고 하셨는데 네네. 그럼 그게 돼야만 우리는 DAC 들어갈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동시다발적으로 같이 가는 건가요? 병행해서? 동시다발적으로 간다고 보면 될 겁니다. 물론 네. 소수성 태그 단백질 분해제가 어느 정도 약물로서 가능성이 있는 약물을 택해서 DAC로 가겠지만 그 전에 링커 플랫폼을 확장을 할 계획입니다. 네네. 그래서 다양한 라이브러리를 확보를 하고 하고 그다음에 항체에 연결해서 네. 딜리버리까지 하는 그 기술을 완성을 하면 나중에 그 완성이 됐을 때 둘을 조합을 해서 DAC로 개발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우리 단백질 분해제 소수성 기반의 단백질 분해제를 만드는 거와 네네. 링커 기술을 좀 더 지금 고도화한다 이렇게 네네. 보면 될 것 같고 네네. 이게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은 나중에 보면은 두 개를 결합하면은 네네. DAC가 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네. 네, 그렇게 저희가 투자자들이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러면 실제로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지금 단백질 분해제 시장이라고 하는 게 계속 네. 커지고 있나요?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단백질 분해제 시장은 현재 5억 달러에서 10년 후에는 35억 달러로 32% 정도로 가파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현재 초기에 아비너스 이 기업에서 벗어나서 최근에는 다양한 기업들이 기술 이전을 활발하게 벌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희가 뭐 지금 단백질 분해제도 만들고 있고 링커 네. 기술도 만들고 같이 고도화시키고 있고 네네. 이 두 개가 되면은 나중에 DAC로 간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근데 기간이 최소한 뭐 단백질 분해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최소 3년 정도 네네. 걸려서 네. 지금 우리 전임상 가겠다는 계획을 밝혀주셨는데 투자자분들은 참 못 기다릴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전에 저희가 뭐 라이센스 아웃이라든지 매출을 낼 방법이 있나요? 네. 저희는 전임상 전에 POC 데이터가 확립이 되면서 기술 이전을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DAC 링커 플랫폼도 그 링커 플랫폼 자체가 그 단백질 분해제뿐만 아니라 그 ADC의 페이로드도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네. 저희 링커 플랫폼은 그 ADC나 항체를 다루고 있는 기업에도 기술 이전을 할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그러면 하이콘즈가 생긴 지 얼마 지금 1년이 안 됐는데 네. 짧지만 뭐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까?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소수성 태그 단백질 분해제로 기존 프로탁보다 훨씬 더 우수한 항암 활성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이미 특허 출원을 완료한 상태고요. 두 번째로는 링커 플랫폼 기술을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라이브러리를 충분히 확보하여서 바로 DAC로 연결 가능하도록 확보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저희가 그 분자 모델링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빠르게 소수성 태그 단백질 분해제를 확보할 수 있고 디자인할 수 있도록 그 체계를 정립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여러 기업들과 협업 중입니다. 특히 현재는 그 서울바이오허브 내에 있는 아메니즈 바이오와 협업을 해서 단백질 분해제를 개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은 아까
다른 데도 이제 계속해서 적응증을 네. 넓혀간다고 했는데 아까 네네. MEK 단백질이라고 하는 네네. 것을 지금 테스트를 했다고 했는데 네네. 다른 단백질로 확장할 계획도 가지고 계신 건가요? 당연히 확장할 계획이 있습니다. 저희는 한 타깃에 대해서 개발하는 신약회사가 아니라 플랫폼 개발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소수성 태그 단백질 분해제 기술을 가지고 다양한 타깃을 지금 확인하고 있고 연구 중에 있습니다. 또한 그 링크 플랫폼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소수성 태그를 갖는 단백질 분해제에 대한 플랫폼 기술과 또한 그것을 DAC로 연결할 수 있는 링크 플랫폼 기술 두 가지가 주요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아까 이제 분자 모델링 기반의 네네. 연구체계 확보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아까 다양한 타겟에 네, 맞습니다. 소수성 태그를 우리 적용한 어떻게 보면 단백질 분해제를 빨리빨리 만들어낼 수 있다. 네네. 이렇게 저희가 이해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이콘즈 팀 아까 뭐 우리 지금 CTO님하고 같이 창업을 했다고 했는데 네. 지금 팀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도 지금 저와 연구소장님 두 분입니다. 두 분만 네네. 계시고 그러면 향후에 뭐 팀을 확장할 계획도 가지고 계신가요? 맞습니다. 네, 당연히 인력 확보가 첫 번째이고요. 인력 확보가 되는 순간에 훨씬 더 빠른 결과물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아까 또 성과 이야기해 주셨는데 네. 투자와 관련해서는 어땠습니까? 지금 투자를 받은 적이 있으신가요? 투자를 받은 적은 없고 네.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저희 이 인터뷰를 기점으로 해서 네네. 어떻게 보면은 투자자분들께 처음으로 네네. 하이콘즈를 이렇게 우리가 소개한다. 네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네, 대중적으로. 맞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는 시드 단계 투자 유치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 네네. 예, 목표 금액은 10억입니다. 네, 언제까지 모집할 계획이십니까? 네, 이번 그 4분기까지 네. 모집할 네, 계획입니다. 올해 말까지 10억 네네. 원 정도. 네. 네, 그래서 아마 관심 있는 우리 투자자분들은 하이콘즈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워낙 독특한 개념이지 않습니까? 그동안 잘 없었던 개념인데 네, 맞습니다. 논문에만 존재했던 어떻게 보면 아까 대표님도 말씀해 주셨던 개념인데 이거를 실증적으로 세포 내에서는 확인을 했고 이거를 이제 좀 더 잘 적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팀도 확장을 네. 해야 되고 사람도 많이 뽑아야 되는데 네. 예, 투자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고려하셔가지고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인터뷰를 하게 된 계기가 네. 지금 서울 바이오 허브에 입주해 계시다고 네네. 들었습니다. 진짜 언제 입주하셨죠? 서울 바이오 허브는 창업 전서부터 입주를 했습니다. 네. 제가 예비 창업 패키지로 네네. 창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운 좋게도 서울 바이오 허브에서 입주를 허가를 해주셔서 네네. 거기에 8월서부터 입주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작년 8월부터 네네. 거의 뭐 1년 되셨군요. 네네. 어떤 뭐 바이오 전문이니까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으실 것 같은데 특히 어떤 네, 도움을 맞습니다. 많이 받으셨습니까? 예, 서울 바이오 허브는 바이오 기업에게 굉장히 많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기업이 처음에 창업을 하면서부터 필요한 다른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들을 이제 이수할 수 있게끔 교육 프로그램들을 열어주고 그 다음에 그 서울 바이오 허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장비들이 많습니다. 네네. 그런 장비들을 충분히 이용을 할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저 같은 스타트업 기업 같은 경우에는 현재 그 자원 문제로 장비 같은 것을 많이 구비할 수 없는데 서울 바이오 허브에서 많이 도움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뭐 굉장히 길었지만 이제 네네. 드디어 인터뷰를 마무리해야 될 시점이 됐습니다. 네네. 그래서 하이콘즈가 가지고 있는 정말 뭐 어떻게 보면 단백질 분해제라고 네네. 하는 네. 어떻게 보면 제4세대의 항암 시장을 네. 어떻게 보면 이끌어갈 네. 수 있는 시장에서 지금 저희가 흔히 말하는 많이 시도하고 있는 프로탁이 아닌 네. 새로운 소수성 태그라고 하는 기술을 가지고 지금 도전을 하고 맞습니다. 있는데 네. 뭐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좀 더 이제 요약해서 우리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투자자분들께 네. 왜 우리가 투자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네. 요약해서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투자받아야 할 이유는 첫 번째로 저희는 프로탁 기술을 뛰어넘는 소수성 태그 단백질 분해제와 링크 플랫폼 기술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저희는 씨앗 개발 하나의 약물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플랫폼 기술로 다양하게 확장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저희는 이미 유효물질을 확보를 했고 특허를 출원했습니다. 또한 빠르게 DAC로 확장할 수 있는 신속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세 번째로는 저희는 그 임상까지 끌고 가지 않고 POC 단계나 전임상 단계에서 빠르게 기술 이전을 하게끔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우리 하이콘즈 대표님 모시고 인터뷰를 나눴습니다. 네, 이게 저도 이런 인터뷰를 자주 했지만 이게 나날이 기술이 발전하다 보니까 이 항암제 시장 자체가 나날이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뭐 저희가 3세대 항암제에 대해서 특히 4세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ADC에 대해서는 그동안 또 굉장히 많은 저희 인터뷰를 통해서도 많이 소개를 해드렸는데 ADC 관련 기술에 대해서는 이번에는 단백질 분해에 관련된 기술입니다. 그래서 단백질 분해에 굉장히 요즘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 프로탁이라고 하는 기술이 있는데 프로탁이라는 기술에 대한 어떻게 보면 한계 내지는 단점 이런 걸 극복할 수 있는 소성 태그 기반의 단백질 분해제 기술을 가지고 있는 하이콘즈입니다. 네. 오늘 이 워낙 어려워가지고요. 이 인터뷰를 통해서 굉장히 뭐 많은 내용을 전달해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관심 있는 우리 투자자분들은 서울 바이오허브에 연락 주셔도 좋고 저희한테 연락 주셔도 좋고 우리 뭐 김용정 대표님 연락처를 아시면 직접 연락 주시면 오프라인에서 만나 뵙고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네.